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이더리움이 대장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시총 규모가 비트코인보다 커질 것이다. 조만간 이더리움이 1000만 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또 개인 분석과 구분 없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전 세계 자본시장 전체에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전망이 담긴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앞으로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눈에 띄는데, 혹시 이더리움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시세와 관련한 최신 뉴스들을 살펴보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이더리움의 거래소 1일 보유량이 매일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의 데이터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통상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 또는 스테이킹 등이 이뤄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세 상승의 시그널로도 해석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고래들의 개인 지갑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이동했다는 것은 매도 시그널로 해석되는데,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의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 상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이더리움의 양이 600만 개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이더리움 홀더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동시에 이더리움을 팔 생각이 당분간 없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이 많이 이루어지는 코인의 경우 홀더들의 충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에이다의 경우 현재 2021년 7월 기준으로 스테이킹 수량이 대략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 수준인데 전체 공급량의 71%가 스테이킹된 상태입니다. 에이다 홀더들이 에이다를 단기간에 매도를 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에이다의 시장 가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에이다의 시세 상승을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역시 스테이킹 수량이 늘어났다는 것, 그것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디파이 생태계의 토큰 가치와 디파이 프로토콜에 잠긴 총 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한 이더리움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지막 이유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런던 하드포크를 지목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비싼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를 줄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수료 가운데 일부가 소각된다는 겁니다. 소각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상 공급량이 무제한이었던 이더리움의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가스비 인하도 엄청난 이슈지만 시장에서는 소각 이슈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에도 희소성 자산 가치의 특성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가격 요소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이더리움이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더리움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는데,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리움이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면서 도약의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런 상황을 놓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고 아직 비트코인과의 대결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NFT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NFT 대장으로 꼽히는 디센트럴랜드와 칠리즈, 엔진코인 등은
모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보고서를 보면 NFT 시장은 2018년 4천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 3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했고 2021년 1분기에만 4억 7,200만 달러 규모의 NFT가 발행됐습니다. 2021년 말까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900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전망보다 더 빠르게 NFT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역시 크게 확장되면서 주요 토큰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NFT 산업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소식은 이더리움의 고유 주소가 6월 6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537만 개가 늘었다는 겁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고유 주소는 1억 6,22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더리움의 고유 주소가 증가한 것은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자 등록 주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와 함께 연결돼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역시 관심도가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더리움과 한 배 속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7월 말에 가스비 절감을 핵심으로 하는 매그니토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더리움의 대항마를 표방하고 등장한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라지캡 펀드 3대 종목으로 에이다를 추가하면서 월가가 왜 에이다에 주목하는지를 다룬 기사들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에이다의 비전과 가능성 등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에이다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높아진 상태에서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 클래식 조합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는 소식도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사회 의장은 크레이크 살름 그레이스케일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회 멤버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앞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하드포크하며 분리될 때도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을 지원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더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더리움 CEO를 지낸 찰스 호스킨슨이 개발한 에이다 역시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고 찰스 호스킨슨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스케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별 코인들 자체의 펀더멘털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관계성 역시 하나로 아우러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1,000만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가 실제로 1,000만원을 돌파할지 언제 그런 것이 가능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코인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연관된 코인들까지 함께 펀더멘털 리서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워낙 흔들리다 보니 요즘 힘겹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겨운 상황이 맞습니다.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모습이 기쁘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넓고 큰 그림에서 비전을 바라보면 이 시장이 점차 더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수많은 지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숙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면서 다가올 상승장에 대비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것도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인 커뮤니티들을 보면 여전히 누군가 추천해주는 코인을 따라서 매매하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또 엄격한 리서치가 수반되어야 하는지는 요즘 상황을 겪으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카페나 블로그 글 하나 보고 내 자산을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매 행위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